엔진 브레이크의 또 하나의 기능은 A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상시 켜놓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쪽에는 와이퍼 레버가 있는데요. 와이퍼 레버의 볼 버튼은 화면을 갖다 음향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어두운 게 좋은 분들은 야간에 이렇게 운행하고 다니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쓰시게 되는데,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와이퍼 레버를 위로 당기게 되면 전면 유리에도 물이 나와서 세척이 되지만, 앞에 헤드램프 옆쪽에 있는 워터 제시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야간이라고 판단해서 고압으로 2번의 세척을 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미등이든 라이트가 켜진 상태에서는 아래와 위가 같이 닦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기어리바가 있고요. 네, 디스플레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버튼도 있고, 그 다음에 핸들 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크루즈 컨트롤 세팅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옆쪽에 있는 스위치부터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위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치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하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썼을 때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대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서부터 총 5개가 생기는데, 이 하나가 거리가 얼마냐 낸 기준은 없고, 막대기 하나는 1.5초라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부터는 0.5, 0.5, 0.5, 0.5.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km를 세팅하고 간다. 1.5초면 32.5m고요. 0.5초면 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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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m. 83.5m를 띄워서 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70km 세팅했다면 28.5, 9.5, 9.5, 9.5, 9.5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장점은 앞에 있는 레이저와 카메라가 멀리 앞에 있는 차량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차가 껴든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 차가 그 거리를 굉장히 벌리면서 또 안전하게 운행하는 기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가 너무 피곤해서 존다든지 했을 때 움찔하게 했을 경우는 앞에 차가 있다는 개념, 깨워주는 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보다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쓴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스위치는 모드 스위치라고 해서 볼보 트럭의 아이시프트, 인텔리전트 시프트라는 약어거든요. 그래서 지능을 갖고 변속한다는 개념인데,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어가 오토매틱이었을 때 이 모드 버튼 누르게 되면 성능 기능과 연비 기능 두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수동에선 쓸 수 없고요. 정확히 보자면 E는 1100에서 1700 내에서 변속하다는 경제적인 기능, 성능은 1100에서 2000rpm에서 변속한다는 좀 높은 RPM을 써서 변속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산악이 63%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거의 평지거든요. 그래서 쓰는 거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한 번씩은 써보시는 게 좋은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조차는 판단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옆에 있는 스위치는 비상등 스위치고요. 또 옆으로 갔을 때는 AEBS 긴급 제동 장치, 차선 이탈했을 때 알려주는 장치, 경고 장치거든요. 두 개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차는 시동을 키면 무조건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걸 끄고 싶다라면 버튼 눌렀을 때 디스플레이 창에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이렇게 노랗게 들어오면 이 기능이 해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도 누르게 되면 두 기능이 해제가 된 거고요. 이게 스프링처럼 눌렀다 튀어나오는 스위치들은 시동을 껐다 다시 켜게 되면 스스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작동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안 쓰는 경우는 긴급제동 AEB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km부터 작동을 시작합니다. 작동하는 방식은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면 알람이 삐비빅 소리가 나다가 고객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그럼 부드럽게 제동하다 순간 제동을 해버립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잘못되게 되면 철판을 싣거나 철판 롤을 싣는 분들은 졸음 운전하다가 이게 작동됐을 때는 나에 의해서 제동한 게 아니라 차에 제동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 짐에 따라서 위험한 이제 파이프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철판이라든지 철판 롤을 실는 분들은 사용하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이라든지 일반적인 중량, 택배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상시 켜놓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동하는 것들은 5km부터 작동한다. 그래서 이 기능이 5km부터 작동하기 때문에 저속에서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다음 앞에 차간거리가 가까워서 삐빅 소리가 나게 되면 소리 때문에 사고가 안 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고객들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5km부터 작동되고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는 60km 이상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넘어갔을 때 시그널로 삐비빅 삐비빅 이런 소리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상시 켜놓고 다니시면 되고요. A 모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종차 중에 이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명 노찌라고들 고객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문적인 용어로는 디퍼렌셜 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호박통을 디퍼렌셜 캐리어라고 하거든요. 한국말은 차동기어라고 하는데 일명 고객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찌로 설명드리는데요. 저희 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노찌는 서서 넣고 서서 빼라고 하는데 저희는 주행 중에 넣을 수 있고 주행 중에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건 나는 너를 쓰겠다는 명령을 내린 거지 내가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슈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뒷바퀴 두 바퀴 중에 하나가 스핀하는 상태에서 노치 스위치를 넣었을 때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지만 이 차는 브레이크 이슈가 스핀하는 바퀴를 제동해서 두 바퀴를 똑같이 돌려놓고 맞았을 때 도구 크러치가 잠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넣을 수 있고 주행 중에 뺄 수도 있습니다. 노치를 많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무게가 많은 차가 섰다가 출발할 때 연료가 가장 많이 먹거든요. 중량을 실은 상태에 이 기능을 갖다가 서서 넣었다라면 진짜 많은 연료가 먹을 겁니다. 하지만 주행 중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도 세이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편리성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뭐냐면 노치를 넣고 도어 크러치가 잠기게 됐을 때 핸들을 꺾게 되면 잘못하면 드라이브 샤프트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무게 때문에 차량은 옆으로 가고 핸들은 꺾고 차량은 앞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FE 같은 경우는 노치를 딱 넣었을 때 25km가 넘게 되면 스스로 해제가 됩니다. 속도가 높기 때문에 그건 빠지지 않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25km가 되면 스스로 해제가 되기도 하지만 속도를 또 낮추면 자기가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스위치를 작동시켰을 경우. 그래서 주행 중에 넣고 뺄 수 있기도 하지만 스스로 해제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 작동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를 구매하시는 고객들께서는 항상 그 사용자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게 되면 이해가 좀 빠르실 수 있고요.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의 스위치인데요. 우리가 일명 TCS라고 하는데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경우는 40km 미만인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스스로 전륜바퀴나 후륜바퀴나 좌우측이나 우측 바퀴가 규정 이상의 스핀을 하게 되게 되면 토크 제어를 하면서 스핀하는 바퀴를 제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동력이 없는 다른 바퀴로 동력을 주는 거거든요. 웬만한 빙판길도 오르막도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해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험로에 빠지거나 했을 경우 모래, 자갈, 눈길과 같은 가혹한 조건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버튼 누르면 TCS가 오프로드로 바뀌었다고 뜹니다. 이런 경우는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악셀레이션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통해서 험로를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 또한 시동을 껐다 키면 다시 작동으로 넘어가는데 시동이 켜 있다면 험로를 빠져나왔다면 다시 눌러서 작동으로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사로 출발 기능입니다. 언덕길 같은 경우 뒤로 밀렸다 가게 되면 반크러치 상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료도 많이 먹지만 다른 차에 위험스럽기도 하고 부딪힐 수 있는 현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밟게 되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차는 기어박스 이슈에 경사각 센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평지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사에서 브레이크 밟게 되면 이 스위치에 있는 그림이 디스플레이장에 뜹니다. 떴을 때 가속 페달을 밟기 전까지 4초 정도 뒤로 밀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면
밀리지 4초 정도 밀리지 않았을 때 내가 0.5초든 0.3초든 밟게 되면 바로 해제시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커치를 없앨 수도 있고요. 전진만 아니라 후진에서도 오르막길을 후진으로 올라갈 때 앞뒤로 안 밀리고 바로 갈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상시 활성화시켜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시 활성화시킬 거는 엔진부터 A 모드와 경사도 출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RPM을 조정하고 싶다, PTO를 사용을 위해서, 그러면 PTO를 넣으신 다음에 버튼 누르고 50rpm씩 RPM을 올려서 집게차라든지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RPM을 조정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거나 플러스로 누르거나 많이 눌렀을 때 50rpm에 대한 변동폭이 생깁니다. 다시 끄게 되면 원점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스위치에는 저속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제한 속도가 40km 미만에서 쓸 수 있는데요. 주행 중에 900rpm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세팅 값이 이상인 상태에서 10km가 되든 5km가 되든 간에 주행 중에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이 버튼 누르게 되면 이 그림이 디스플레이 창에 뜨면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차 막힐 때 가실 수 있고요. 그럼 세팅한 상태에서 50rpm, 50rpm을 내리고 올리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900rpm 이상에서 버튼 눌렀을 때 저속으로 계속 갈 수 있다. 40km까지는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 보시게 되면 카메라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조수석편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밑에 쪽에는 사각지대를 갖다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나오고요. 깜빡이를 켜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측면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쪽 뒤로 보겠습니다. 이제 시트 옆쪽에 있는 스위치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파킹 히터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를 수동으로 눌러서 온도를 조절하게 되면 조수의 시트 뒤쪽에 이 파킹 히터 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를 조정해서 쓰시면 되는데 주무실 때는 2단 이상은 못 놓으신다고 하십니다. 너무 뜨겁고 습도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1단 정도나 2단을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별도로 디스플레이 창에 예약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좌우측의 문을 잠고 락을 시키고 열고, 이게 조수대만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위쪽에 전동 썬루프입니다. 위쪽을 보시게 되면 반대편 스위치 누르게 되면 닫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앞쪽에 핸드폰도 보시면 되는데 볼보 트럭 전화 모드가 있는데요. 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저도 잘 못하지만 이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하는 그 능력이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핸드폰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QR코드 쪽을 갖다 선택하고 이 QR코드를 대게 되면 링크를 열어보세요. 각각 지역마다의 사업소 전화번호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내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볼보 출고장에서요, 약 한 3시간에 걸쳐서 이론과 또 실기 교육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교육이 다 끝나서 우리 저희 사장님 차량을 이제 특장에 이제 입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좀 해가 좀 지기 전에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요. 제가 급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